달빛 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초막 안 촛불 하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이불 속에서 떨고 있었고 석주는 벽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한 발, 둘 사이의 거리는 겨우 한 발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벽 틈새로 눈발이 들이쳤습니다. 석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함께 있으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눈빛으로 석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촛불이 한 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세상은 몰랐습니다. 이 밤이 무엇을 낳게 될지.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후기 어느 고을 외곽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은 온통 자갈과 돌로 뒤덮여 있었지요. 삽을 넣으면 쇳소리가 나고 괭이를 내리치면 불똥이 튈 정도였습니다. 봄에 씨를 뿌려도 싹이 나지 않았고 여름 내내 물을 주어도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땅을 가리켜 죽은 밭이라 불렀습니다. 하늘도 버린 땅이라고, 귀신도 얼씬거리지 않는다고 수군거렸지요. 심지어 소와 말조차 그 앞을 지날 때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짐승들도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이지요. 저곳에는 생명이 깃들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땅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한 여인이 그 죽은 밭 앞에 섰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서린, 나이는 28이었지요. 한때는 양반댁 본처로 풍족하게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과거 시험에서 부정을 저질렀다는 누명을 쓰고 몰락하면서 서린 역시 함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지요. 남편 집안은 서린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천한 핏줄이 집안을 망쳤다며 애군을 끌어들였다며 서린을 내쫓았습니다. 혼수로 가져온 재산마저 빼앗겼지요. 남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혼례전 아버지가 사준 땅 한 떼기. 그것이 바로 이 돌밭이었습니다. 서린은 헐벗은 치맛자락으로 찬바람을 막으며 밭을 바라보았습니다. 돌무더기 사이로 메마른 풀이 바스락거렸지요. 세상은 서린을 버렸고 이제 버려진 땅만이 서린을 받아들였습니다. 서린이 돌밭에 초막을 짓기 시작하자 마을에는 조롱이 퍼져나갔습니다. 양반댁 쫓겨난 계집이 죽은 밭에 둥지를 틀었다는 소문이었지요. 사람들은 서린을 손가락질했고 아이들까지 뒤따르며 놀려댔습니다. 하지만 서린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돌을 날랐고 초막 기둥을 세웠지요.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터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초막을 완성한 지 사흘째 되던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린이 굶주림의 밭을 헤매다 돌 하나를 들어 올렸을 때였지요. 그 아래 고운 흙이 드러났습니다. 달빛 아래 반짝이는 회색빛 흙. 차가우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흙이었습니다. 서린은 그 흙을 초막에 가져왔고 처음으로 단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린은 장에 가려고 밭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가 풀숲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지요. 서린이 달려가 보니 스물 남짓되어 보이는 사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누더기 옷을 걸쳤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등에는 매질 자국이 선명했고 다리에는 쇠사슬에 쓸린 흔적이 있었지요. 사내가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그 눈이 서린의 얼굴을 보았을 때 잠시 멈칫했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묵직했지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내인데 서리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사내는 자신이 머슴이라고 주인이 쓸모없다며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기절했지요. 서리는 사내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쳤습니다. 무거웠지만 이상하게도 힘이 났습니다. 서리는 사내를 부축해 초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버려진 사람은 버려진 사람의 아픔을 알았으니까요. 서리는 사내를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서리는 마지막 남은 좁쌀로 죽을 쑤었습니다. 사내에게 먹이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깨달았지요. 이것을 사내에게 주면 서린 자신은 굶어야 했습니다. 서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굶주린 배가 울부짖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사내를 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거친 숨소리, 죽음의 문턱에 선 모습이었지요. 서리는 사내의 입에 죽을 떠넣었습니다. 사내는 무의식 중에 삼켰습니다. 그리고 서리는 물만 마시며 밤을 보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내가 눈을 떴습니다. 첫 번째로 본 것은 서린의 얼굴이었지요. 햇살을 등지고 앉아있는 서린의 모습이 마치 부처님처럼 보였습니다. 사내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것이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내는 사흘 만에 몸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서린이 그 신비한 흙을 사내의 상처에 발라주었기 때문이지요. 매질로 갈라진 등, 쇠사슬에 쓸린 발목, 골마 터진 어깨가 서서히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는 목숨을 구해준 은혜를 갚겠다며 바치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서린이 만류했지만 사내의 눈빛이 워낙 진지했지요. 그날부터 사내는 바치를 도왔습니다. 서린이 하나 들 때 사내는 둘을 들었고 서린이 하나 캘 때 사내는 셋을 캤습니다. 둘이 함께 하니 일이 훨씬 빨라졌지요. 해질 무렵 서린은 사내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석주라고 했습니다. 서린은 좋은 이름이라 말했지요. 석주는 서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빛에 물든 서린의 옆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석주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지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석주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린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석주의 상처는 거의 다 나았고 밭은 조금씩 모습을 바꿔가고 있었습니다. 둘이 함께 일하니 돌이 많이 치워졌고 고운 흙이 점점 더 많이 드러났지요. 어느 날 저녁 갑자기 비가 내렸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초막 지붕을 때렸고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서린과 석주는 급히 초막 안으로 들어갔지요. 지붕이 셀 것 같았습니다. 과연 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석주는 서린을 마른 구석으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으니 어깨가 닿을 정도였지요. 빗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쳤습니다. 서린이 움찔했습니다. 천둥을 무서워했던 것이지요. 석주는 조심스럽게 자신이 곁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린은 석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석주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따뜻하고 진실된 눈빛이었지요. 빗소리가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좁은 공간, 가까운 거리, 서로의 온기. 서린은 오랜만에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석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 곁에 있어준다는 것이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습니다. 설인과 석주는 함께 밭으로 나갔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흙이 드러난 곳이 많았지요. 빗물에 씻겨 더욱 곱고 순수해진 흙이었습니다. 석주는 이 흙으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설인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설인의 흙 소문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피부병을 앓는다는 사람, 어머니의 상처가 아물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왔지요. 설인은 흙을 나눠 주었습니다. 석주도 설인을 도와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과부 집에 머슴이 있다는 소문, 양반 마님이 천한 머슴과 한 지붕 아래 있다는 수근거림이었지요. 설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석주도 들었습니다. 석주는 고개를 숙였지요. 그날 밤 석주는 떠나는 것이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설인의 명예에 해가 된다면서 말입니다. 설인은 놀라 석주를 말렸습니다. 자신에게 무슨 명예가 남았냐고, 이미 쫓겨난 몸인데 무슨 체면을 지키느냐고 말했지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신은 석주가 필요하다고, 이 밭을 혼자 돌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석주는 설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설인의 눈빛에서 자신과 같은 마음을 읽었습니다. 설인은 석주에게 이제 마님이라 부르지 말고 이름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주인과 머슴이 아니라고 그저 설인이라 부르라고 했지요. 석주는 감히 그럴 수 없다고 했지만 설인은 석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큰 손이었지요. 이라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설인은 말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상관없다고, 이곳에서는 둘뿐이라고 했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하지 않은 약속이 생겼습니다. 서로를 지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석주는 설인의 손을 꽉 쥐었고 설인도 석주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이 둘을 갈라놓으려 해도 두 사람의 마음만큼은 하나였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설인과 석주는 완벽한 호흡으로 밭을 돌보았습니다. 이제 밭에는 약초가 자라기 시작했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아졌지요. 두 사람은 함께 일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설인과 석주는 초막 안 화롯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주는 설인이 추워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옷을 벗어 설인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설인이 만류했지만 석주는 괜찮다고 했지요. 타닥타닥 불이 피어올랐습니다. 화롯불 앞에서 설인을 바라보는 석주의 마음도 활활 타올랐습니다. 설인도 석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에 비친 석주의 얼굴이 붉게 물들어 있었지요. 설인은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석주가 곁에 있어서 고맙다고 했지요. 석주는 자신이야말로 설인이 아니었다면 죽었을 것이라 답했습니다. 설인은 석주가 단순히 목숨만 구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희망을 주었다고 말했지요. 석주는 조심스럽게 설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설인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석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감히 이런 마음을 품어도 되겠냐고 말입니다. 설인은 석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자신도 같은 마음이라고 답했지요. 그 순간 불이 크게 타올랐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그날 밤 눈은 더욱 거세게 내렸습니다. 바람이 초막을 흔들었고 추위가 벽 틈새로 파고들었지요. 설인은 이불을 끌어당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추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요. 석주는 걱정스럽게 서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함께 있으면 덜 추울 것이라고 했지요. 서린은 석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석주의 떨리는 눈빛이 보였습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괜찮겠냐고 석주가 물었고 서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주는 조심스럽게 서린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지요. 따뜻했습니다. 석주의 온기가 서린에게 전해졌고 서린의 떨림이 멈췄습니다. 서린은 석주의 가슴에 얼굴을 기댔습니다. 석주의 심장 소리가 들렸지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서린도 떨린다고 속삭였습니다. 석주는 조심스럽게 서린을 안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있고 싶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화롯불이 타닥거렸습니다. 불빛이 흔들리더니 점점 작아졌지요. 하지만 두 사람은 춥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촛불을 흔들었고 이내 꺼져버렸습니다. 어둠이 초막을 감쌌지만 두 사람의 숨결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하지만 초막 안에서는 봄꽃이 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서린은 석주의 품에서 깨어났습니다. 석주는 이미 깨어 서린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정오쯤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사람이었고 표정들이 심상치 않았지요. 앞장선 것은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소문이 파다하다고 했습니다. 서린이 천한 머슴과 정을 통한다는 소문이었지요. 서린은 자신이 이미 쫓겨난 몸인데 무슨 체면을 지키느냐고 대꾸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기름진 옷을 입은 상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밭의 흙이 귀하다며 자신에게 팔라고 했지요. 은자 100냥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서린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고 했지요. 상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장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머슴을 잡으라고 했지요. 사람들이 석주를 붙잡았습니다. 서린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상인은 석주가 도망친 머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래 주인에게 돌려보내야 한다고 했지요. 서린은 거짓말이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상인은 증거가 있냐고 비웃었습니다. 서린은 필사적으로 석주를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석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서린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발 서린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애원했지요. 석주는 서린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금껏 감사했다고 서린 덕분에 행복했다고 말했지요. 서린이 울부짖었지만 사람들은 석주를 끌고 갔습니다. 서린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땅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지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서린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초막으로 돌아온 서린은 석주가 앉았던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석주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린은 그 자리에 손을 얹었지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서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석주 없는 초막은 너무 넓고 추웠습니다. 서린은 밭으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밭이 보였습니다. 석주와 함께 일구었던 밭이었지요.
서리는 흙을 한 움큼 쥐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석주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서리는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관아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요. 석주를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죄인을 만날 수 없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서리는 문 앞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요. 다음 날 그 상인이 서린을 찾아왔습니다. 생각이 바뀌었냐고 물었습니다. 밭을 자신에게 팔면 석주를 풀어주겠다고 했지요. 서린은 상인을 노려보았습니다. 상인은 비웃으며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도장만 찍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서린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았습니다. 밭을 팔아넘기는 문서였지요. 상인은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생각하면 석주가 어찌 될지 모른다고 위협했습니다. 상인이 떠난 뒤 서리는 초막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초막이었습니다. 석주가 없었지요. 밭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주와 함께 일구었던 밭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돌을 치우고 흙을 캐고 웃으며 일했던 곳이었지요. 서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석주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함께 이 밭을 가꾸자 하던 그 목소리가 말입니다. 그날 밤 서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석주를 구하려면 밭을 팔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밭은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곳이었지요. 서리는 밭으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고운 흙이 반짝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밭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파였습니다. 전에 손주의 피부병을 고쳤던 할머니였지요.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서린이 밭을 팔아야 한다는 소문을 말입니다. 노파 뒤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흙을 받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돈을 모아왔다고 했지요. 은전, 동전, 심지어 쌀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상인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서린은 눈물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서린이 자신들을 도와주었으니 이제 자신들이 도울 차례라고 했지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은 돈은 상인이 요구한 액수의 절반도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서리는 절망했습니다. 그때 마을 이장이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나머지를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상인의 꿰매 넘어간 것을 미안해하며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다고 했지요. 이장은 묵직한 주머니를 내놓았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숙여 절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서리는 상인을 찾아갔습니다. 돈을 가져왔으니 석주를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상인은 돈을 세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하지만 다음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반문서도 함께 달라고 했습니다. 서리는 항의했습니다. 돈을 주면 석주를 풀어준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외쳤지요. 상인은 비웃었습니다. 생각이 바뀌었다고 돈도 받고 밭도 받겠다고 했습니다. 서린이 너무 순진하다고 세상은 약속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조롱했지요. 서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상인은 위협했습니다. 거절하면 석주는 영영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귀양을 가게 될 것이라고 했지요. 서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밭을 지키면 석주를 잃고 석주를 구하면 밭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서리는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상인은 내일까지만 기다리겠다고 비웃으며 떠났습니다. 서리는 관아로 갔습니다.
석주를 볼 수 있을까 싶었지요. 하지만 관속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인은 면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리는 관아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서리는 밭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지요. 석주와 함께 바라보던 하늘이었습니다. 서리는 흙을 한 움큼 쥐었습니다. 고운 흙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지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흙이 귀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흙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 이 흙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밭인가? 사람인가? 서리는 석주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죽어가던 모습, 점점 건강해지던 모습, 함께 웃던 모습, 자신을 안아주던 따뜻한 품이 떠올랐지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리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리는 상인을 찾아갔습니다. 밭을 주겠다고 대신 석주를 당장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상인은 기뻐하며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관복을 입은 관속이 들어왔습니다. 이 계약은 무효라고 외쳤지요. 관아에서 조사한 결과 상인이 거짓 증언으로 석주를 가뒀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했습니다. 석주는 도망친 머슴이 아니라 주인에게 버려진 것이 맞다고 했지요. 뿐만 아니라 상인이 이장에게 뇌물을 주고 서린을 곤경에 빠뜨린 것도 밝혀졌다고 했습니다. 관속은 상인을 관아로 끌고 갔습니다. 상인은 창백한 얼굴로 끌려갔지요. 서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던 것입니다. 석주는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관속은 풀려났다고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답했지요. 서리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거기 햇살 아래 석주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달려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였지만 두 사람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서리는 울며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석주는 자신이 미안하다고 걱정만 끼쳤다고 답했지요. 서리는 마님이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석주는 서린을 더욱 꽉 안았습니다.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관아로 돌아온 서린과 석주는 사또를 만났습니다. 사또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의 고생이 많았다고 위로했습니다. 서린은 어떻게 진실을 밝혀냈냐고 물었습니다. 사또는 마을 이장이 자백했다고 답했지요. 이장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또는 문서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석주의 신분 문서였지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석주는 원래 양반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다만 집안이 몰락하여 머슴으로 팔려간 것이었지요. 하지만 석주의 아버지가 신원을 회복했다고 했습니다. 즉, 석주는 이제 양반의 신분이었습니다. 사또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지요. 사또는 두 사람의 사연을 듣고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신분을 뛰어넘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다행히 하늘이 도운 것이라고 말했지요. 석주는 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떳떳하게 서린을 지킬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서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사또는 계속 말했습니다. 밭에 대한 소유권을 확실히 하겠다고, 어떤 경우에도 팔거나 빼앗을 수 없도록 관해서 보증하겠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깊이 절했습니다. 관아를 나서는 서린과 석주를 마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축하한다며 잘됐다며 환호했지요. 그들도 두 사람의 사랑을 응원했던 것입니다. 석주는 설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청혼하겠다고 혼인해 달라고 말했지요. 설인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상인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구경꾼들이 가득 모였지요. 설인과 석주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또가 엄숙하게 상인의 죄를 물었습니다. 거짓 증언으로 무고한 사람을 가두고 뇌물로 관리를 매수하고 협박으로 타인의 재산을 빼앗으려 한 죄가 명백했습니다. 상인은 용서를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또는 법은 법이라며 재산을 몰수하고 3년간 유배형에 처한다고 선고했습니다. 관속들이 상인을 끌어냈습니다. 구경꾼들은 박수를 쳤지요. 잘됐다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고 외쳤습니다. 설인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복수의 기쁨보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석주가 설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말했지요. 설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관아를 나왔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혼례는 언제 올리냐고 자신들이 도와주겠다고 나섰지요. 음식은 자신이 준비하겠다는 사람, 옷을 마련하겠다는 사람, 잔치를 준비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설인은 감동했습니다. 한때 자신을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을 축복해 주고 있었습니다. 석주도 깊이 절하며 모두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 뒤 설인과 석주는 혼례를 올렸습니다. 초라한 초마가 피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복해 주었지요. 꽃이 뿌려졌고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100년의 로하라는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설인과 석주는 절을 올렸습니다. 혼례가 끝난 뒤 두 사람은 밭에 섰습니다. 함께 일군 밭을 바라보았지요. 설인은 이 밭이 더욱 아름다워질 것이라 말했고, 석주는 평생 함께 돌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밭에는 약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돌밭이었던 곳에 생명이 가득했지요. 석주는 설인을 안았습니다. 설인도 석주를 껴안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밭을 붉게 물들였지요. 설인은 행복하다고 속삭였습니다. 석주도 같은 마음이라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초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둘만의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날 밤 화롯불이 타올랐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초막을 가득 채웠지요. 석주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설인은 함께 이 밭을 가꾸고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석주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지요. 석주는 설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아이가 태어나면 이 밭에서 뛰어놀게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설인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직 이른 이야기 아니냐고 말했지요. 석주는 곧 그런 날이 올 것이라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설인과 석주는 밭을 가꾸며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고 그 아이들도 밭에서 뛰어놀았지요. 사람들은 지금도 그 밭을 찾아옵니다. 아픈 사람, 힘든 사람,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설인과 석주는 모두를 받아들였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진심으로 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밭을 사랑의 밭이라 불렀습니다. 한때는 죽은 밭이라 불렸지만 이제는 사랑의 밭이 되었습니다.
버려진 땅과 버려진 사람들이 만나 사랑을 이루었고 그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것이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련을 이겨낸다고 말이지요. 서린과 석주는 신분의 벽을 넘었습니다. 세상의 조롱을 견뎌냈고 악인의 음모를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정한 사랑을 이루었지요. 세상에는 쓸모없는 것이 없습니다. 버려진 땅도 버려진 사람도 모두 저마다의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그 가치를 알아봐 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요. 여러분도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만난다면 한 번쯤 그 안을 들여다보세요. 혹시 알겠습니까? 그곳에서 사랑을 발견할지.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